홀수 K에 대하여 이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수가 이 fx라는 함수가 이제 t라는 지금 그 이제 변수지 x는 t라는 이 상수에 대해서 그 실수 t에 대해서 이제 구간별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함수고 이제 이 함수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t를 기준으로 해서 t 플러스 1과 그죠? t 마이너스 1이라는 t 마이너스 1이라는 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제 t 집어넣으면 이제 얼마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자, 여기 이제 t, 1을 지나는 자, 이런 직선으로 그죠?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직선이 되고 나머지는 0으로 나오는 이런 함수예요. 그죠?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라고.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그죠? 이 t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질 텐데 어떤 홀수에 대해서 k에서 k 플러스 8까지 그러니까 이 t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이 함수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게 달라질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정적분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조건을 보니까 이 GT가 알파에서 극소이고 G알파가 0보다 작은 그런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알파1부터 알파 m이다 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더했더니 4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K가 결정이 되나 봐요. 얼마인지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알파 i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 G 알파 i는 극소값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극소값을 구해서 그 나올 수 있는 극소값들을 다 구해서 지금 그걸 더한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목표의 핵심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GT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증가 감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극소값을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이 증가 감소에 대한 GT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GT라는 이 함수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실수 T에 대한 것도 지금 걱정인데 다시 홀수 K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간별로 그 함수를 추론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본지 몇 시간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이제 이 녹화를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뭐 방송에서는 또 이제 이 인터넷에서 이제 들려지는 얘기가 지금 현재 뭐 정답률이 거의 뭐 1%도 지금 안 되고 오답률이 거의 99%에 가까운 지금 그런 뭘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떨지 모르죠. 하지만 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수능도 거의 전국에서 맞은 학생들이 이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십만의 학생 중에서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문제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선생님이 여러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EBS 선생님들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자유사고 집단이라고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EBS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선생님이랑 그 세상의 모든 풀이 같이 하고 계신 송광균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그 뭐 차연 선생님이나 다른 EBS 여러 선생님들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고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식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쌤이 가닥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GT라는 함수를 생각하시려면 K에서 K 플러스 8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적분해야 되는 이 코사인 파이 X는 정해져 있지만 이 fx라는 함수가 t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 K가 있을지 모르죠. 지금 홀수 K라 그랬는데 그 홀수 K가 어디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간격은 지금 2예요. 이 간격은 2라고. 근데 내가 적분해야 되는 이 간격은 지금 8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위치를 찾기가 애매해. 다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K에서 K 플러스 8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K의 위치를 살펴보는 거예요. T가 어디에 가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T라는 위치가 이제 가장 적은 곳은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냐면 이제 K부터 적분을 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적분은 K부터 하겠죠. 근데 이 함수가 어디서 걸려 있을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간격으로 K-1과 선생님이 K 플러스 1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T라는 값이 K-1과 K 사이에 T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범위죠. 자, 하나만 쌤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 솔직히 너무 길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또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한 문제를 뭐 단순한 몇 분에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쌤이 요 한 가지만 해보고 자세한 그 풀이에 대한 계산 같은 것들은 우리 이제 EBS I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실에 제공을 해주도록 할게요. 뭐 다른 기타 선생님들의 풀이들도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오늘 이제 쌤이 하는 이 풀이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가 이제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T가 이제 K-1과 K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K-1과 K 사이에 있는 이러한 경우를 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이 지금 1이니까 여기 T-.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으면 T-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T-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1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T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맺어지냐면 이 그래프가 T에서 1만큼 T,1을 지나면서 이게 지금 T,1이 되겠죠. 그죠? T,1이 될 거라고. 이 T,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쭉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적분을 해야 하는 K에서 K 플러스 8까지는 결국에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하면 T 플러스 1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K에서 T 플러스 1까지만 요 함수로 적분을 하면 돼. 그럼 요 함수라는 것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로 나온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되겠죠. 여기에 이 함수를 선택해서 이 fx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코사인 파이 x를 계산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테그랄 뭐가 되는 거냐면 k에서부터 어디까지 t 플러스 1까지가 되겠지. t 플러스 1까지 요 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t 플러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t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t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파이 x를 적분한 요 함수가 요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gt라는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구간을 하나씩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론 이제 이 구간이 8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이제 조금 이 간격에 다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K-부터 K까지 갔다는 건 마지막이 K 플러스 8까지 할 거니까 K 플러스 8에서 K 플러스 9까지. 그러니까 대칭적인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대칭성을 눈치채서 푸신 학생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선대칭이고 fx 자체도 선대칭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함수도 대칭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자축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쌤은 일단 이따 식으로 보여줄 거야. 이 대칭으로 나온다는 걸 식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텐데 어쨌든 어디까지 가주셔야 되는 거냐면 K 플러스 8까지 갈 거니까 K 플러스 9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했던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쭉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계산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린 나중에 그 극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간별로 다 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쪽에다가 이미 이제 필기를 하나 해놨어요. 이렇게. 자, 방금 전에 쌤이 쓰시 보세요. K-1에서 K까지 GT라는 함수가 요렇게 계산된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자 보세요. 이 GT라는 함수가 K-1에서 K까지는요. 요렇게 결정이 됩니다. 라는 거야. HX는 뭐냐면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이제 쌤이 이 안에다가 이제 썼다고 이 함수를. 이 함수를 썼는데 이 hx라는 함수를 지금 우리가 계속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걸 hx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고 그 hx는 이제 t-t까지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구간 안에서 요 hx가 선택이 될 거고 그 hx는 지금 이제 요 함수로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 구간이니까. 그래서 요 hx가 들어간 그 함수를 적분합니다. 그렇게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분적분 써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요런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자, 요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요 함수. 제일 아래에 있는 요 함수. 파이 제곱분의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1이라는 요 함수가 요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함수예요. 이렇게 이제 k에서 k 플러스 1까지. 그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7까지는 결국에 이제 이 안으로 이제 이 함수가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함수가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k 플러스 k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는 그냥 이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각각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 g1 gt라는 건 t-1에서 t까지 요 함수를 집어넣어서 적분을 계산을 해버린 거야. 그걸 g1t라고 쓴 거고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이 함수를 집어넣어서 적분을 직접 해버린 거예요. 부분 적분 한 거예요. 암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부분적분에서 계산해야 된다. 계산하시면 이런 함수가 나오고 그 함수를 지금 g2x라고 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걸 지금 각 구간별로 아까 얘기했던 t 플러스 8, t 플러스 9, k 플러스 8, k 플러스 9까지 가면서 이 계산 과정을 지금 다 써놓은 거라고. 이 써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느끼시 아까 쌤이 대칭성을 얘기한 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지나가서 이제 양쪽 끝에서는 이건 이제 이거니까 여기는 이제 자 보세요. 요 t가 k-1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는 요 제일 아래쪽에도 0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근데 위에다 그냥 써버린 거지. 그러니까 양쪽이 0, 0 이렇게 요게 제일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0, 0 요렇게 대칭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계산을 해보면 진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대칭을 생각하시면 3개를 하시면 나머지 2개는 자동적으로 대칭적인 성질로서 위에 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걸 이미 지금 계산을 해서 다 써놓은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가시겠죠? 이거 일일이 여기서 계산하려면 못하겠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요건 해당하는 구간별로예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요 구간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요렇게 함수들이 결정이 돼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구간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GT의 그 구간별의 개형 안에서 우리는 뭘 찾는 게 핵심이니까? 그렇지. 그 값을 생각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도함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함수에 대한 개형을 생각해 보면 그 G'T를 구해 보시면 이제 구간별로 원래 이제 구간을 딸 때 경계는 여기 지금 경계가 뭐 위아래가 다 붙어 있는데 어차피 연속함수기 때문에 분명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체 내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등호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함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모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이거잖아요. 미분 가능성은 이 경계에서 미분 가능성은 뭐 쌤이 아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따져봐야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극값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분 가능성은 극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이 도함수에 이거는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미분하면 이건 금방 되죠. 그죠?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 코사인 파이 t를 미분하면 된다고. 어차피 0이니까. 코사인 파이 t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나올 거니까 파이만 되고 사인 파이 t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건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도함수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 부호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증가함수를 판단해서 극값의 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어떤 홀수 K라고 이 K가 지금 홀수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부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사인 파이 t의 부호잖아요. 근데 사인 파이 t라는 함수는 그죠? 사인 파이 t라는 함수는 주기가 2란 말이야. 주기가 2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0, 1, 2에서 지금 한 주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K가 홀수라는 것은 자, 이건 지금 이 수는 짝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홀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이게 홀수가 되고 이건 짝수가 되고 이제 그 구간 안에서 지금 부호의 변화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홀짝이 바뀌면서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짝에서 홀까지인데 이 t가 지금 그렇죠. k가 t의 범위가 짝에서 홀까지라고. 그러면 짝수일 때 0이 되는 거고 홀수일 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홀수 0에서 짝수에서 홀수 사이에서는 플러스라고. 홀수에서 짝수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짝에서 홀이었으니까 이거 보이시죠? 짝에서 홀이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플러스 보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마이너스 보가 되는 거야. 음이 된다는 거지. 이 구간 내에서 음수의 보를 갖는 거지. 그럼 반대로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홀에서 짝이 되니까 홀에서 짝이 되면 이게 음수니까 이건 양수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은 뭐냐면 짝수라고요. 그 K 플러스 1은 짝수니까 이건 짝수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지? 짝수에서 홀수까지가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라고. 근데 이거는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2, K 플러스 7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 중간에 이 순서가 바뀌면서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으로 바뀌는 그러한 지점은 요 홀수들이다라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겠어요? K 플러스 1에서는 짝수가 되니까 홀수니까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호에 대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값을 집어넣어 보면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값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지점이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방금 이제 쌤이 여기다가는 이제 요 그래프를 여기 다시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K-1이라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K-1이라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K 이렇게 K 플러스 이렇게 나갔다고 지금 이게 나갈 거라고 해서 K 플러스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면 방금 이제 우리가 본 게 여기 뭐 K 플러스 8, 그다음에 이제 K 플러스 9까지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K가 되는 지점까지 감소한다 그랬다. 그러면 K-1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K-1을 T자리에다 집어넣어보면 KK 같아지니까 0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봐도 금방 우리가 그 함수값들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보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K일 때의 값이 이제 감소해서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고 그 다음 이제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K 플러스 1은 K가 짝수, 이게 홀수니까 K 플러스 1은 지금 짝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K 플러스 1이 짝수면 자, 이 코사인 파이 t는 그죠? 이 코사인 파이 t는 코사인은 짝수일 때 어떻게 돼? 반대 이것도 이제 어차피 파이 t니까 코사인은 이제 요렇게 한 줄기가 이거 여기다 그냥 그릴까? 코사인은 0, 1, 2면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이 코사인의 값은 이건 부호가 아니라 이제 값을 생각하는 거니까 요게 짝수가 되면 이게 1이 나온다고 1이.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1이 나오고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이.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홀수가 되는 순간에는 K가 홀수가 되는 순간에는 자, 이거 봐봐. K가 홀수인 순간에 여기다 K를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 2 이런 값이 나오지. 이런 값이. 근데 K 플러스 1을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K 플러스 1은 짝수란 말이야. 그럼 짝수일 때의 값은 1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플러스가 나오겠지. 파이 제곱분의 4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K일 때 극소값이 음수로 나오고 K 플러스일 때 양수로 나오고 K 플러스일 때 다시 음수로 나오고 이렇게 증감만 생각할게요. 증감만. 곡선을 보면 증감만 생각하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로 계속해서 한 칸씩 올라가게 된다. K 플러스 3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때를 가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쪽이 이제 K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칭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를 갖는 지점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K 그다음에 K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홀수죠. 그다음에 K 플러스 4가 되겠지. K 플러스 4 그다음에 이제 K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냐면 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K 플러스 8 K 플러스 2는 어디 갔어? 2 이런 2 K 플러스 2 이게 되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K 플러스 6 그 다음에 얼마야? K 플러스 8까지 이렇게 가준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다 이제 0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이 다 0으로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5개의 합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얘기한 그 5개의 합이 그 t값이지. 그게 지금 K 플러스 이 알파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 그게 결국에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이 합이 이게 4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45니까 K. 오케이 좋다. 이게 얼마예요? 20이니까 25가 되니까 따라서 K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 이렇게 나온다.
K가 5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K가 5가 나왔으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되는 거지. 5, 7, 그 다음에 얼마예요? 그죠? 9, 그지? 그 다음에 11, 13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기서의 함수값을 또 구해야 된다고. K는 지금 5가 나온 거야. K는 5가 나온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함수값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G5를 구해야지. 그럼 G5를 구하려면 여기에 5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홀수가 들어가니까 5면 홀수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 5가 들어가 홀수일 때 1이란 말이야. 1. 이해가시죠?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라니까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G. 뭐 저희 가서 쓰기 좀 그렇다. 그지? G 알파 1 이렇게 되는 거지. G 알파 1. 첫 번째 것에 대한 극소값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만 더 쓸게요. 하나만.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그지? 두 번째는 7이지. 7. K 플러스 2니까. K 플러스 2는 1로 들어가는 거예요. 1로. K 플러스 2는 여기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나온 함수가 얘잖아. 그럼 여기에 7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7이. 그러면 홀수 파이란 말이야. 그 홀수 파이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얼마는? 그 다음에 이제 8, 9, 11이지. 그러니까 K 플러스 얼마까지? 이건 뭐야? 왜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래? 이거 쌤이 흥분했나 봐. 요거지 요거. K 플러스는 다 1로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땅 3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몇 개 나오냐면 3개 나온다고. 요게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값이지. 이거는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이건 할 필요가 없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3개 나오고 이쪽에서 이제 하나가 대칭이 되는 걸 아까 얘기했던 대칭이지. 이건 계산해 보시면 돼. 여기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3개 요 사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8이 하나 있으니까 오케이? K 플러스 8은 이쪽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오고 여기서 요게 3개 나온다고 3개.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라는 거야. 이걸 다 더하라는 거. 이걸 다 더한 게 그게 지금 그래서 앞에 파이 제곱이 붙어 있는 거고 그 5개를 다 더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K 값은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저기 썼던 거 기억나지?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2가 들어가고 이게 나오고 중간에 파이 제곱분의 4가 3개 나오고 대칭으로 이게 한 개 더 나온다고 지금. 에이 방금 여기 쓴 거.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마이너스로 묶은 거고 요게 2개 나오고 요게 3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5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2는 4. 4, 3, 12. 다 해놓고 더 셈이 안 된다.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그죠? 4에다가 12 더하니까 16이 되니까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결과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K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이제 대칭적인 모양이 된다라는 그게 이제 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써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눈치채신 학생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요 관계식인 거예요. 아까 쌤이 요 첫 번째 것만 설명을 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황의 식을 계산해 보시면 지금 얘기한 이런 상황대로 딱 이해. 그러면 이제 정리는 결국에 구간별로 내가 GT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구간별로 GT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GT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감소를 판단해서 그 값을 찾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용만 놓고 보면은 별게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물론 뭐 쌤도 지금 수능 문제를 받아본 지 몇 시간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선생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뭐